이번 제3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전국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깜깜이 선거 막자라는 제목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교육감 선거를 공약 위주로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접근한 점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이렇게 큰 상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17명 뽑혔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선출된 교육감들이 직무를 제대로 충실히 수행을 하는지, 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에서 일하는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이 상 받은 박재홍 기자하고 같이 취재해서 기획 시리즈를 연재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 분야 중에서도 좀 유독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 분야인데 좀 정색하고 진지하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가점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정치부 출입 기자는 아니고요. 교육 분야 담당하는 기자인데요.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 주요 취재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기사에 주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김상공 부총리 교육부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하루에 제 와이프나 이제 돌된 제 아들보다 조희연 교육감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더 많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추측도 해보고 기사에다가 이름도 많이 쓰고 아무튼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해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교육감 선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일까? 사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기사를 기획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모른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뭘 모르냐? 일단 하는 일을 모릅니다. 교육감이 도대체 뭐 하는 자리인지 잘 이해하시는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령기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요,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교육, 심지어 시험 방식 같은 것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후보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사실 저한테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그냥 이 상태로 띄워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예를 들자면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중엔 서울 지역 교육감이니까 제일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조희연이라는 사람을 알아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성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복합적으로 교육감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자문단에 오셔서 평가를 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의 속마음은 아마 이걸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감시감독을 받을 테니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야 하겠냐마는 그런 생각을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가 기사를 기획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사를 쓸 때 기획안을 세울 때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획안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한가,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후보를 얼마나 잘 알아보고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일단 알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정당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파란색 정당, 빨간색 정당, 녹색 정당 하고 가까운 성향인 것 같다라는 이유로 묻지마시로 뽑는 게 아니고, 정책을 보고 정말 내가 바라는 어떤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기사를 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짰고 기사를 썼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이제 세부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1회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하려는 하는데 비중을 뒀습니다. 이건 1회 이제 신문 지면 기준으로 1면에 나갔던 기사인데, 교육감 선거 출마자가 17개 지역에 59명이었어요. 그래서 5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5대 공약서가 있는데, 그 공약서를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이제 형태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어 수를 세서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보는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단어 수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되는 키워드로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갈리는 좀 공약상의 지점들이 또 보였습니다. 예컨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수는 인권이나 교권, 학력을 좀 중시했고, 진보는 혁신성, 시민, 학생 인권 등을 좀 중시했고요. 그다음에 진보 후보들은 혁신학교나 교장공모제 같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확산을 해야 된다는 공약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들은 반대하는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묶어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장관을 했던 사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명목상은 차관직인 이 자리에 이렇게 맹렬히 도전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둬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바람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그런 선거 지형 속에서 뽑힌 후보들 굉장히 다수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그 직선제 당선인의 38%가 형사처벌을 당했고, 그중에 7명은 당선 무효형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 보도의 핵심이고, 이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을 나열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자,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기획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5점 척도가 됐던 점수가 됐던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 교수님 자문단을 구성한 교수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착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민경찬 교수님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이제 그 원로급 교육 전문가들 11분으로 구성을 했고, 평가 항목도 이렇게 5개로 나눴고, 평가 지표들도 만들었고요. 또 상피제를 적용해서 예를 들자면 대구 지역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대구 교육감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공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획안을 세웠는데 기사를 쓰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뭐였냐면 선거법 108조 3의 2항을 보니까 그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 그 후보들에게 공약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서열화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 조항에 대해서 독소 조항으로 인식을 하고 국회 개정을 좀 요청하는 그런 요청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2, 3년간 바뀌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 조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점수를 적시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보자 해서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라고 답을 들은 게 이렇게 오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후보자 공약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주는 것과 오각형으로 보여주는 게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매겼고요. 그다음에 또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삶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기사를 냈고, 경기교육감은 3회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2, 3회 신문지면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온라인 보도를 통해서 총 8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을 지면에서 다루고, 나머지 울산, 인천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은 온라인에 이렇게 그래픽과 함께 같은 보도를 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회에서는 이제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그간의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안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지방선거하고 교육감 선거를 좀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포함해서 유의미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도를 했고요. 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충실하게 공약 위주로 그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를 한다면 이런 방식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2가지 적어봤는데, 일단 하나는 독자, 유권자 개개인이 내가 나의 지향점, 나의 교육에 있어서의 지향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퀴즈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와 가장 적합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를 이렇게 도출해서 알려주는 그런 인터랙션이 좀 들어간 어떤 보도물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교권과 학생인권 중에 당신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뭐 혹은 뭐 교장공모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등등의 가치관을 물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개개인별 맞춤형 보도를 했다면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검증을 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공약이나 정책 중심 보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일선의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품은 많이 드는데 소위 요즘 같은 언론 환경에서 클릭 수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보도여서 사실은 좌절스럽고 힘이 빠지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상을 통해서 저희 또 이런 취재 의지를 복돋아 주셔서 저희가 기운을 많이 받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감들이 제대로 일을 해나가는지 추적 보도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